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에 걸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권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소신 보고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화증권의 보고서 서두 제목, 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죠. 합병, 그래서 소액주주를 위한 투자 전략 제안. 하지만 이 안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그런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제일모직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이 손해고 제일모직은 이익이다, 그런 취지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가운데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삼성그룹과 분쟁건이 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네, 기사 보시면은 이런 건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삼성그룹과 엘리엇이 한판 붙었어요. 근데 삼성그룹이 졌죠. 네, 1전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유로 결론이 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으로서는 사실 델리케이트 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엘리엇의 행보,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엘리엇이 과거에 여러 기업들과 분쟁을 거쳤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상당히 까탈스럽고 장기전으로 간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측면을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주 관계를 한번 좀 보면은요. 외국계 주주 관계를 보면은 한 30% 정도가 외국계 주주죠. 예, 근데 사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외국계 기업은 네덜란드 연기금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소수입니다. 예, 하지만 이쪽을 설득해서 외국계가 반대하고 들고 나올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소송 내용, 엘리엇과의 소송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죠.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자꾸 그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고 합병 비율을 조정시켜서 뭔가 번복시키려는 엘리엇 헤지펀드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내 쪽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는 없죠. 하지만 해외 쪽에 ISD라는 제도를 통하면 삼성 쪽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엘리엇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맨 밑에 피고가 삼성그룹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 쪽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부에서 압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 정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을 한번 보면은요, 7월 17일에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죠. 그 이전에 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주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지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분 현황 보면 10%가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연기금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찬성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고요.
또 좀 기권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찬성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연기금의 입장이 모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반대쪽에 너무 비중을 두는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인들 역시 뭐 33% 정도 되는데 키가 되겠죠. 키가 되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쪽은 소수 의견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감안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쪽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그 부정적인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소송을 이제 건다고 그랬는데 해외 소송을 했을 때 한 2조 4,850억 정도가 삼성 쪽에서 물어줘야 될 비율이에요. 이거는 합병 비율을 중간값으로 볼 때 나온 보수적인 가정입니다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 쪽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살 때는 1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여하튼 이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삼성 쪽에 불리함이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한 게 한화증권의 보고서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주가는요, 예전의 주가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한화증권의 견해입니다. 제일모직 주가 최근에 보시면은요, 16만 3,500원. 그 다음 차트 볼까요? 네, 그 다음 그림. 제일모직의 최근 주가는 결국 합병 공시 이전에 16만 3,5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화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이미 어저께 많이 내려서 그 정도 근처까지 왔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합병 시에 결국 5% 제일모직이 여력이 있다는 건이고, 한화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8% 정도 제일모직의 주가가 합병하게 되면 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인데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총의 참석률이 100%일 때, 80%일 때, 70%일 때 어느 정도 지분을 얻어야 되느냐. 대개 한 70% 정도로 볼 때 46% 정도의 지분을 찬성표로 획득하면은 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연기금이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삼성 쪽 20%, 연기금 10%, 그리고 삼성 쪽에서 우호 지분 5%, 그렇게 되면 대개 35% 정도, 그 정도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찬성표를 얻을 개연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또 나왔죠. 교보하고 유진에서 나왔어요. 반박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저께 유진은 부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될 개연성이 조금은 비중을 좀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황총재, 네, 잘 아시죠? 어저께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벌처 펀드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뭐 분탕질이다. 헤지펀드의 분탕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쪽을 좀 변화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어제 한화의 보고서를 좀 물을 타는 그런 건이 나왔다는 부분을 또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은요, 결국 그렇습니다. 연기금하고 타기관 정도를 플러스 시키면은 우호 세력이 될 개연성이 꽤 되는데요. 이것이 우호 세력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헤지펀드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국내 정서를 고려할 때 합병권은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외인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측이 아직까지는 명시된 측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의 소송 대상은 삼성이 아니라 정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네. 아직까지는 합병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가는 변동성이 아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총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하튼 지금 주가는 지분 경쟁 국면이 유리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이 조용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뜨질 못해요. 하지만 지분 경쟁권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또 등장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 보고서도 등장 개연성이 있는데 오늘 벌써 나왔죠. 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합병이 무산됐을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일모직은 합병이 성사됐을 때 유리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직도 그 주가가 변동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금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돼서 주총 때 다른 건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삼성물산 주가를 띄워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들이 산 평균 단가, 엘리엇이 산 평균 단가는 63,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얼마예요? 대개 그 57,000원이죠. 그러니까 63,000원에 엘리엇이 매수한 단가는 최소한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 청구권에서 엘리엇 펀드가 매수한 단가, 그 가격선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선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